지금 며칠 동안 서류 작업에 집중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이 컴퓨터에서 내년도 울산 예술지원 공모에 지원하려고 서류를 작성 중입니다. 즉 예술 창작 활동 지원 시각 사업 계획서에 전시 계획을 이렇게 상세하게 파일로 이렇게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가 지원이 되냐면 개인은 500만 원에서 800만 원, 단체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이게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각 시도별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국가문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으로 통해 갖고 다 그 절차가 진행됩니다. 근데 이게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예산이 직접적인 전시 경비만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모든 것이 굉장히 철저하게 까다롭습니다. 서류 작성하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이게. 그런데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 그림만 그리면 좋겠지만, 사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적지 않은 경비가 들거든요. 물론 그 저렴한 재료와 또 간단하게 이 작업을 하면 경비가 거의 들지도 않습니다. 거의 들지 않는다는 것은 연간 1, 200만 원으로 이내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연간 최근 10여 년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재료비만 해도 연간 쓰는 것이 약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작업실 뭐 월세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 뭐 활동하는 그 순수한 그 경비, 뭐 여행 경비 그런 거 빼고요. 재료비만 1000만 원이 넘고, 그 다음에 해외를 이렇게 제가 자주 가서 작품을 하고 하는데, 그런 경비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즉 연간 3천만 원 이상의 작품 활동 경비로 제가 이제 들어가는데, 해외 같은 경우도 일반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하거나 하는 그 경비와 비교했을 때는 거의 절반 정도밖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지인들의 많은 도움을 받고, 그림을 좋아하거나 또 화가들 그런 분들이 그런 집에서 숙박료가 가장 많이 들기 때문에 그곳에서 숙박을 하기도 하고, 또 이동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비를 많이 절감하는 데에도 많은 나라에서 장시간 머물다 보면 비용이 적지 않게 들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 작품을 현지에서 판매를 하다든가 또 이렇게 공모를 통해 갖고 지원을 받고 하는 것들이 그런 비용을 또 어느 정도는 또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그 일입니다. 근데 이것이 광역시도 혹은 각 도별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이거 아까도 여기 봤겠지만 이 금액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이게 다 국가 예산으로서 지원되는데, 근데 서울은 보면 그게 이제 개인이 1000만 원 ABC 단위로,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봤었는데 ABC 단위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더 필요한 그런 작가들 경우에는 거의 3천, 2천 이상, 뭐 3천, 4천 또 지원하고, 또 C 단계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든가 1500만 원 이상부터. 그러니까 지방보다 서울에 집중적인 그런 예산과 이 집행해 주는 거 보면 이건 조금 불합리한 그런 것을 느끼는데, 어쨌든 뭐 이 500만 원도 울산시, 제가 예전에 한 15년, 20년 전 기억에 처음 했을 때는 그때는 거의 한 200만 원부터 시작했는 것 같은데 좀 많이 올랐는 거예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이 작품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도 뭐 아무나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엄정한 이 절차와 까다로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건데, 어쨌든 뭐 작가로서 이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이게 이것은 제가 이제 과거에
본격적으로 이제 해외 나갔던 기록들을 이렇게 메모를 했던 건데, 이렇게 2018년도에 이렇게 쭉 해외에 본격적으로 많이 나갔죠. 이 해에 여러 나라를 갔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2019년도에도 또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2020년도에도 사실 계획은 많았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뭐 이렇게 초대받고 전시 계획이라든가 활동 계획이 멈췄죠. 2020년, 2021년 2년 하다가 2023년에 다시 또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본격적으로 또 활동을 재개하면서 2024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2025년 올해 또 이틀 남았지만 이렇게 열심히 또 국내와 해외에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 걸 바탕으로 이제 2026년 내년도 이제 새로운 계획을 또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또 2027년 도 계획도 연기해왔고, 이어서 2028년도까지. 왜냐하면 이 국내에도 그렇지만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을 앞서 갖고 전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게 많거든요. 장기 계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지도에서 보면 제가 그동안 갔었던 곳들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 이거 외에도 좀 다른 곳과 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갖고 캐나다 같은 경우 지금 가장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캐나다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이 그림을 집에 여기 컴퓨터가 있는 이 방에서 늘 작업을 하면서 저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 전업 작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왜 2018년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나갈 수 있었냐 하면, 제가 2017년까지 근무를 하고는 2018년 2월 달에 명퇴를 했는데, 그 전에 울산 예술고등학교 미술교사로서 23년간을 근무하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전업 작가로만 나선 거죠. 그 전에는 제가 미술교사로 일하면서 사실 주말과 방학, 방과 이후에도 늘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4시간 늘 일만 하면서 살았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교 일을 하고, 또 저녁에 혹은 주말에 방학 때는 또 제 그림에 몰두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도저히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제가 제 명예 못 죽을 것 같고, 또 그러기에는 2018년 이전까지 제가 작업을 하면서 쓴 경비가 적지 않았거든요. 비용과 또 시간 투자한 것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래서 그때의 생각을 하기에 정년 퇴직하면 시간은 많겠지만은 그냥 그리는 것이 취미로서 활동으로밖에 머물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여러 군데서 전시를 초대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았고 해서 가장 큰 이유는 작업에 몰두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만둔 거고,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것도, 학교 시스템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변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학교도 일하는 것이 만만한 건 아니거든요. 어느 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 또 직책에 따라 갖고 또 맡은 일에 따라서 군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편하고 일이 그냥 대충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또 끊임없이 해도 정말 그 일이 그냥 주어지는 조금 불합리한,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일한 만큼 그 대우를 받고, 또 그러하지 않은 만큼 또 그렇게 하는, 그게 더 공정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월급을 받고 하는 것들이 편하고 안정적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안일하고 불합리한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개인적인 갈등이 많았습니다. 물론 학생과 학부형의 세대가 변하면서 많은 그 갈등도 있었고 하지만은 제도적인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 그 다음에 뭐 예산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불합리한 점. 지금은 2018년 이후는 제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스트레스는 없죠. 물론 금전적인 압박감이라든가 매년 그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 경비와 또 생활해야 되는 거, 뭐 기타 이런 것들이 늘 그런 고민은 이제 따르는 거지만은 적어도 내 스스로 택한 길이고 내 스스로 이제 해야 될, 감수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것은 마음이 편합니다. 자유롭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작품 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서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또 새로이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그냥 점 하나 찍어 놓은 정도인데 요즘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지금 한국 참 대접받죠. 제가 2002년 처음 이렇게 미국을 갔었는데 그때 그 이후에 또 처음 갔었던 것은 제가 이 미국 시카고를 거쳐갖고 이 남쪽으로 쭉 따라서 플로리다를 거쳐서 워싱턴, 뉴욕으로 쭉 둘러보는 한 달간 여정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캘리포니아 쪽도 갔었고 몇 번 갔었습니다. 작품 활동으로. 근데 최근에는 못 갔는데, 그리고 또 뭐 일본이라든가 또 이 호주에 자주 갔었습니다. 2005년부터 호주를 가장 많이 갔던 곳이고,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는 유럽과 또 아시아 쪽을 또 본격적으로 가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갔었던 나라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계속 관계가 이어지는 곳도 있고, 또 이 외에 제가 가보지 않은 나라들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활동을 할 때는 제가 그동안 보아왔었던 그런 것보다는 물론 그런 거에서도 더 심취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면 작품 세계가 깊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늘 그 똑같은 것만 반복하기에는 그림이 매너림이 침에 빠지거든요. 그냥 붕어빵 찍어내듯이 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의 내용과 표현에서도 늘 고민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실내에서보다는 야외에서 그리는 것을 제가 즐겨하면서 정신적인 혹은 뭐 마음의 혹은 뭐 정신, 영혼까지도 또 자유로워지고 또 신선해지는 이 야외, 특히 이제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래도 그랬지만 내년 2026년, 2027년 지금 그쪽에 있는 분들과 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그림을 제가 보면서 캐나다 작가분이 참 오랜 세월을 제가 사귀었는데 데이비드 맥거리라고 하는 작가인데 늘 여기서 작업하면서 저 그림을 봅니다. 캐나다 툰드라 지역에 아주 그 멋진 그런 풍광인데 여기 가서 한번 그리고 싶어요. 이 친구 언제든지 오라고 저를 기다리고 있고 한데 이쪽에 이제 가는 거죠. 이게 원래는 2026년은 불가능하고 2027년을 일단 목표로 해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친구를 생각하면서 또 이 캐나다 친구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요즘에 또 이 브라질 이 남쪽에 남아메리카 이쪽에 있는 친구도 지금 또 얘기를 이러저러 관계를 또 만들고 가고 있고 또 유럽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한데 제가 이렇게 세월을 지나보면서 또 과거를 많이 이제
제 삶에 대해서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도. 그런데 내년도 2026년을 생각할 때 가장 제가 중요하게 또 살아야 될 것은 좀 지혜롭게 삶을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후회 없이 살면서 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방향으로 이제 집중을 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사람 관계도 그렇고 또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저에 대한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것도 그렇고, 왜냐면 이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사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돈에 대한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돈은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제 스스로 돈을 벌어서 뭐 부모의 영향이라든가 그런 뭐 지원이 거의 뭐 미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돈을 또 저 혼자만 벌어서 저만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어떤 것도 계속 또 무관심할 수는 없거든요. 뭐 사실 이래저래 우리가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도와줘야 된달까 뭐 그런 부분도 끊임없습니다. 그냥 그 뭐 경조사라든가 또 이래저래 또 인간관계에 엮이다 보면 사는 것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림만 그려갖고 그림을 팔아서 혹은 이렇게 또 지원을 받고 하는 것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또 뭐 더 잘 나가고 또 잘 풀리고 하면 뭐 간혹가다 또 많은 돈을 버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또 사실 주변에 보면 그런 작가들도 있고 뭐 몇십억은커녕 뭐 몇백억까지 버는 그런 작가도 뭐 0.1% 숫자 되겠지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당하게 이제 살아나가는 것은 자기가 감수해야 될 일이고 그러겠지만, 문제는 세상에 이렇게 둘러보면 좋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반대로 나쁜 사람들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넓고 한 것만큼 세상은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정말 멋지고 낭만적이죠. 이 세상을, 이 세계 여행을 한다는 것, 또 뭐 국내에서도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낸다는 것. 그러니까 세상을 가는 것은 어디 가든지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와 잘 어울리고 좋은 사람인지는 사귀어봐야 알거든요. 물론 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직감적으로 또 경험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구체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판단은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제 경우에도 정말 뭐 크게 그렇게 정말 원한을 가질 정도의 그런 사람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참 실망스럽고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정말 좋은 사람들도. 그런데 그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세계를 넓게, 세상을 넓게 보면,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일 경우에 혈연, 학연, 지연, 이 관계가 단일 민족으로서 오랜 역사를 가진 그런 배경에서는 굉장히 이게 또 좋은 장점도 있기도 했겠지만은 정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학연, 지연, 혈연, 뭐 또 또는 먼 연연 관계된. 제가 2018년에 이렇게 결국은 이제 학교를 떠났지만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인이 되고 전업 작가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 10년 전, 20년을 거슬러 가도 저는 그 학교 일에 열심히 낮에는 일하고 또 밤에는 혹은 주말에는 방학 때는 이 그림에 몰두했어요. 제 그림에. 그림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이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혼자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떤 면에서는 제가 또 집안에 가족에 또 소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또 친구들, 뭐 직장인들, 사람들, 그 사람들과 관계도 결국은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경조사가 있든 아니면
뭐 이제 술을 마시든 아니면 뭐 당구를 치든 뭐 고스톱을 하든 뭐 등산을 주말에 하든 뭐든지 뭐 가끔 해외여행도 그 사람 갈 때 같이 간다든가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저는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첫 번째로. 왜냐하면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럼 그림 그리는 것을 제가 학교 일하면서 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10년, 20년 직장 생활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화투나 고수도 할 줄 몰라요. 당구도 칠 줄 모르고 술은 어쩔 수 없을 때 그냥 조금 마시는 정도입니다. 그냥 그런 자리에서. 이것이 또 사회성이 제가 부족한 면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누구나 24시간밖에 없는 거고 몸은 하나인데 그 생각과 움직이는 것들은 결국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 것은 제가 후회 없이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또 그러면서 가족 생활과 또 작업을 이어서 했는데 2018년부터는 완전 그 자유인이라서 작업뿐만 하지만은 이 작업만 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계획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뭐 국내 울산만 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다음 전국 단위도 있고 또 해외 여러 나라도 보면 해외에서도 또 이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이 한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인이지만은 여기 보면 이제 국제 간의 교류가 거기서 문화활동 관련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뭐 호주에서도 주정부 초대로 2005년도에 그것을 전시한 것도 그런 예입니다. 뭐 워크샵도 그 이후에도 하고 하는 것도 다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 한국에서 이제 이 호주까지 가서 혹은 또 미국에 가서 혹은 유럽에 가서 또 그 외의 나라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겁니다. 그러면 이 제가 전업 작가로서 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고 또 현지인들과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사람이 정말 제가 작업에 그림에만 몰두하는 사람으로서 저를 정말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 좋아하고 관심 있고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전 즐거운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학연이 있고 혈연이 있고 지연이 있습니까? 저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태어난 그런 배경도 다르고 얼굴 색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뭐 식성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제 그림을 좋아하고 저도 그 사람들 그림과 그 사람들 활동, 문화적인 거에 관심이 너무나 있는 겁니다. 그들도 저를 관심이니까 초대하고 도와주는 거죠. 안타깝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동안 관계해왔던 그런 학연들, 동문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극히 일부 사람들만 관심이 이어집니다. 관계가. 이거 제가 좀 제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작가라서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본능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직장인으로서 직업에 그 일에 충실해야 되고 저는 열심히 일했거든요. 적어도 거기서는 후회가 없이 나름대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 외 시간은 저는 끊임없이 그림을 그렸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인간적으로 어울릴 시간이 없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은퇴를 해도 연락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사실은. 하지만은 그때에도 그림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캐나다 친구가 그때 2000년 초에 이제 사귀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집니다. 좋은 친구라서. 뭐 그 친구도 부유한 것도 아니지만은 좁은데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언제든지 오면 자기 그 방에서 같이 지내자고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같이 그림 그리자고. 막 그런 친구가 저는 정말 좋아요. 제 마음이 편하고 뭐 비싼 그런 맛있는 거 혹은 뭐 좋은 데에 멋지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도 정말 인간적으로 언제든지 제가 연락을 하면 연락을 받아주고 또 진심을 다해서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사실 또 사귀다 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치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족이 정말 생사를 이렇게 정말 헤매는 돈이 없어갖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경우의 사람들이 사실 주변에 적지 않습니다.
근데 뭐 한두 번 도와주죠. 그런데 저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고 한데, 그런데 뭐 진짜 살다 보면 제가 몇십 년 전에 뭐 같은 동문이라든가 연락 한번 어떤 사람들이 입후보장을 오고 또 뭐 부모님 뭐 장례식에 와달라는 연락이 오고 할 때는 정말 그 인간적인 갈등이 납니다. 정말 오랜 생활 이렇게 언제든지 저랑 연락하고 접촉했던 사람들도 힘들고 할 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데 단순히 그 같은 혈연이란 가족인 혹은 친척이나 혹은 친구 혹은 동문이라고 해서 수십 년 연락이 없던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한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판단은 시간과 돈, 또 제 생각을 어디에 몰두해야 되고 가야 될 것인가. 선택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세상을 넓게 보면서 이 나쁜 사람들을 제가 왜 나쁜 사람을 얘기하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큰 어떤 피해는 없었지만 사기를 당한다든가 특히 이제 아는 스승이라든가 또 선배, 뭐 친척 중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뭐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이 돈을 빌려가고 혹은 뭐 이래저래 제 작품을 팔아준다 그래갖고 적지 않은 그림을 팔았는데 한 푼도 저한테 주지는 않고 또 뭐 갤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가 참 불편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내년도부터는 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그런 관계, 돈과 관계에서 철저하게 그 계약서라든가 쓰고 그걸 공증을 받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빌려준다 그러면. 그런데 참 그런 것을 쓰기 어려운 인간관계, 뭐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동문 아니면 뭐 선배 아니면 스승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참 어떻게 계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런 제가 어떻게 보면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었는지도 모르지만 뭐 이래저래 돌이켜보면 현재 뭐 한 1억은 될 겁니다. 예를 들어 94년에 뭐 500만 원이나 제 그림을 팔아갖고 누구한테 팔았는지도 얘기를 저한테 안 해줬는데 제가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샀는지 그 샀는 분한테 물어서 확인했는데 아직까지도 한 푼도 안 줘요. 못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데 94년도에 500만 원이면 현재 보면 몇 천만 원의 돈의 가치 아닙니까? 또 다른 데 또 아는 선배 뭐 이자 좀 더 준다고 해갖고 제가 빌려줬었는데 정말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인간관계만 나빠진 거죠. 그냥. 또 그런 경우가 몇 번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돈 관계도 잘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은 또 사람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또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인생을 남은 시간을 지혜롭게 살면서 후회 없이 살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렇게 넓고 세상에는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들을 잘 이렇게 과 같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해엔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늘 행복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쨌든 저렇게 서류 정리도 하면서 제 과거를 이렇게 또 정리도 하고 이게 사실 많은 기록들이 이게 담겨져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이. 뭐 팜플렛 자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서점 말고도 이게 엄청 많아요. 근데 어쨌든 최대한 부피를 줄이면서 딱 그 필요한 것들만 가지면서 집중해서 살려고 합니다.